이번 시간에는 금액이 음수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계는 예산회계 쪽이나 재무회계 쪽은 그 숫자로 정보를 표시를 하는데 대부분 다 플러스 숫자입니다. 특히나 예산회계 쪽은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무회계 쪽은 대부분 플러스지만 반대로 오히려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 상태표에서 대손충당금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자료입니다. 봐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표에서 마이너스, 즉 큰 괄호로 묶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어떤 게 보이시나요? 보시면 여기 대손충당금 해가지고 마이너스 금액이 하나 보이고요. 또 맨 밑에 줄에서도 대손충당금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옆에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보이네요. 당연히 합계도 마이너스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원래 본계정, 즉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면 미수세금 중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니까 그 금액만큼 차감해 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여기 512, 637, 378이라는 거는 요 미수세금 전체 금액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미수세외수익금 대손충당금도 요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데 요 금액도 요 위에 미수세외수익금 중에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없으면 0이고요. 물론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요.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산을 잘못 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은 감가상각 누계액 한번 봐볼게요. 제가 줄여서 그냥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표에서 감가 누계액 찾아보면 마이너스인 금액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요. 맞네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요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설명드리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금액이 있는데 건물 감가 누계액이라고 하면은 그 건물 중에 이미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가치를 감해 준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뭐 구축물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가 누계액은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왜 표시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별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별도 강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내부거래. 자, 내부거래란 말은 우리가 회계 간에 서로 돈을 주고받은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봤더니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이 나갔네요. 전출금. 얼마가 나갔죠? 예. 4977, 625, 199만큼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나요? 누가 받았나요? 아, 맞습니다. 특별회계랑 기금이 받았네요. 예. 그래서 요게 이렇게 금액이 쪼개지게 되죠. 요 금액, 요 금액으로. 자,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돈이 나왔고요. 기타 특별회계랑 기금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 개별 회계로 보면은 서로 나간 회계는 나간 게 맞고 받은 회계는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계를 낼 때는 이 합계는 뭐죠? 자치단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체로 치면 돈이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뭐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왼쪽 호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10만 원을 넣어봤자 그건 저한테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왼쪽 호주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받거나 주거나 했을 테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호주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호주머니 입장에서야 받은 호주머니도 있고 준 호주머니도 있겠지만 저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에요. 네, 합계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일반 회계 입장에서는 이런 금액이 있지만
결국에는 상기시켜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기타 특별회계랑 기금은 돈을 받았지만 전부 다 상기를 시켜줘가지고 금액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내부거래 상계 혹은 내부거래 제거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내부거래는 항상 제로가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제로가 돼야 돼요. 여기 금액이 존재한다는 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을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는 원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가상각비도 그렇고요. 대손충당금도 그렇고요. 내부거래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누가 재무제표 보시다가 마이너스가 눈에 띄면 이걸 보고 나서 담당자한테 이거 왜 마이너스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묻기 좋은 항목들이죠. 네, 그럴 때 마이너스로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으면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